안녕하십니까. 30년간 공매만 하고 있는 공매아재입니다. 오늘은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이 어려워졌잖아요. 농취증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도시지역 안에서의 농지 취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이도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24 민원 서비스에 가셔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할 때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돼야 되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가 없어도 되는 신청서로 나뉩니다.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농지법이 적용 배제되는 도시지역 안에서의 농지는 아예 농취증 자체가 필요 없지만 농어촌 정비법과 농지법에서 구분해 놓고 있는 한계농지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취증은 필요하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계농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또 92조, 94조, 95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2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평균 경사율이 15%라는 얘기는 경사도가 15도와는 약간 다릅니다. 경사율과 경사도를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 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이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하고요. 한계농지가 된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고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된다. 그러면 한계농지이면서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고, 이렇게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는 경우에는 자경농이 아니어도 취득할 수 있게 농지법에서 제한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계농지가 결정이 되면 주로 정비사업이 같이 고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번,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번, 주택, 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번, 그 밖의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종교 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업무 시설의 설치. 이렇게 농어촌 정비법에 한계농지 등 정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계농지인 경우에 농지법에서는 또 그 한계농지를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지정고시하게 됩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를 말한다. 한계농지도 평균 경사율 15% 이상인 농지였죠. 1번, 시군의 읍면지역 농지일 것. 2번,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이것도 한계농지와 같죠. 3번, 시장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농지. 농지법에서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하게 됩니다. 영농여건의 분리와 생산성의 낮음은 농업용수, 농로 등 농업 생산 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소유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고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라는 게 생겼고, 또 농지를 너무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다 보니까 농지의 거래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짓기 어려운 한계농지에 속하거나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역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기가 직접 영농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첨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처음에 강조했지만 한계농지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분류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약간 서로 다른데요. 공통점이 존재하죠. 한계농지인 경우에는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조건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한계농지라고 부를 수는 또 없어요. 두 가지 개념이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경매, 공매를 투자하는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내용은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고시가 되어 있으면 농취증은 필요하지만 농취증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복잡한 느낌을 주는데요. 따로따로 얘기하면 이건 뭐고 저건 뭐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두 가지 분류는 법이 다릅니다. 한계농지는 농어촌정비법,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법의 분류입니다. 한계농지인 경우는 정비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영농여건 분리농지로 중복 고시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법상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임대차 할 수도 있게 풀어놨습니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취증을 받을 수 있고 불법이 아닌 임대차를 할 수 있는 농지라서 투자에도 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